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 작업실을 잠깐 보여드렸죠? 오늘은 조금 길게 찍어볼까 합니다. 자, 룸투어인데요. 단순한 룸투어는 아니고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창업 그리고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업이든 브랜딩이든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어떤 질문일까요? 네, 바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뭐든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잘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길게 갈 수 없더라고요. 중간에 길을 잃게 되는 거겠죠? 사업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네, 저는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게 창업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처럼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저 단단과 함께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물들에게 얘들아 나는 누구니? 라는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나를 발견하기 위한 룸투어 시작해볼게요. 집에 뭐 먹어? 오빠. 출발.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얘야? 일하는 곳. 일하는 곳이야? 여기는 이 책상은 뭐 하는 책상이야? 공부하는. 언니랑 얘네랑 공부하는 곳이야? 그렇구나. 엄마 책상은 어디야? 여기. 오, 엄마가 여기서 뭐해? 공부해. 엄마 여기서 공부해? 그렇구나. 보자. 오늘은 블로그에 글을 쓸 거예요. 얘네들은 누구야? 얘네들은 누구야? 꽃이야. 꽃이야? 이름이 뭐야? 수수리랑 무럭이. 헤헤헤헤. 자, 이제부터 이 방 안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 가구들은 모두 중고입니다. 이 의자는 중고나라에서 샀고요. 이 식탁이랑 세트예요. 이 의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2인용 식탁 의자인데요. 신혼 가구로 산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일본 가구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일본 목가구 중에서도 제일 좋은 가구를 만드는 칸디하우스라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마지막 1년을 검사원으로 지냈는데요. 그때 눈이 엄청 높아진 거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는데 그때 신혼 가구를 알아보러 가는데 예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돈도 없어가지고 비싼 가구는 사지 못하는 그런. 근데 눈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중고나라에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애들이 이렇게 막 붙여놨네요. 나를 둘러보고 있는데 너무 예쁜 가구가 이 식탁 하나랑 의자 2개에 4만 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바로 주문을 하고 용달로 배달을 받았는데 어머나, 저는 보는 순간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살펴보는데 세상에 이게 한국 보르네오에서 만든 가구더라고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쁜 가구를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봤더니 1980년대에 만들어진 가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쁜 가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예쁜 가구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가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회사, 큰 회사는 없죠, 그죠? 세상에, 우리나라 이렇게 멋진 가구를 만들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보르네오라는 회사, 지금의 보르네오 말고 1980년대, 90년대 그때의 보르네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예뻐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기사분께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가구 또 어디 있냐고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한 창고에 갔어요. 창고에 갔는데 또 이 책장이 있는 거예요.
완전 근데 엄청 어두운 창고였어요. 거기에서 막 쓰레기 더미 속에 있었어요. 얘가 팔려고 하지도 않은 책장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책장을, 이렇게 예쁜 보석 같은 책장을 막 이렇게 홀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 산다고 바로 주세요 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은 네, 무늬목이에요. 무늬목이라고 하면 통나무를 이렇게 사과 껍질 깎듯이 돌돌돌돌 돌려가지고 깎은 진짜 나무이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무늬목 말고 시트지를 주로 쓰죠. 요즘에는 이렇게 진짜 무늬목을 바른 책장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장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80년대, 90년대. 너무 좋아가지고 샀어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책장 두 개가 얘처럼 높았어요. 이 책장과 이 책장은 따로 구입한 건데요. 어쨌든 이건 높았어요. 근데 제가 잘라낸 거예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앞으로 넘어올까봐. 저 위에 있는 책장 어디로 갔을까요? 네, 위에 있는 책장 두 개를 잘라서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책 지금 꽂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여기 잘라낸 부분이 보이죠? 그죠? 무늬목을 발라서 만든 너무너무 예쁜 책장이에요. 그렇게 신혼가구를 중고나라에서 아주 헐값에 6만원, 책장까지 합쳐서 한 10만원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쓸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책상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책상과 의자 세트처럼 보이죠? 근데 따로 구입한 거거든요. 이 책상 두 개는 작년에 당근에서 구매한 거예요. 작년 겨울에. 요게 2만원. 자, 요게 2만원. 합이 4만원. 합이 8만원이었나? 네, 어쨌든 헐값에 샀어요. 근데 이 책상도 마찬가지로 보르네오에서 80년대, 90년대에 만들어낸 책상입니다. 재료가 같죠, 그죠? 그 당시에는 이 티크라는 나무가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 북유럽 가구에도 이런 재료를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그 고유의 풍이 있어서, 분위기가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재료이거든요. 그래서 당근에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를 데리고 왔어요. 저 옆 동네에 사시는 분에게 샀는데 자녀들이 다 성장하시고 이제 필요가 없게 되셔서 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사들고 왔습니다. 이런 열쇠가 달린 서랍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상입니다. 너무너무 아껴요.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기 수리가 필요해가지고 책을 받쳐가지고 하중을 견디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수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죽을 때까지 쓸 거예요. 사랑해요. 네, 그리고 이 책장도 또 재밌어요. 네, 어느 날 애들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려고 가는데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 너무 예쁜 책장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저는 멀리서부터 알아봤죠. 어머나, 쟤 보르네오다.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아이다. 하고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나,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뒤에 봤더니 보르네오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넌 우리 집에 가야 해 하고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남편은 익숙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하면 그 목장갑 끼고 딱 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업어가지고 집까지 오게 됩니다. 저희 집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남편이 업어서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버려지면서 막 상처가 많이 났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수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때 같이 준 게 서랍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랍장 박스는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버리고 이 서랍들만 제가 데리고 왔어요. 서랍도 너무 예쁘죠? 네. 지금 전선줄 넣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손잡이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트렌드를 쫓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트렌드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새 것보다는 오래된 것들을 좋아합니다. 기러기도 제가 우리나라 공예품을 좋아해가지고 전통올레를 올렸거든요. 그때 남편 친구가 들고 온 기러기예요. 그리고 얘는 다루마상 유학할 때 제가 산 건데요. 그때 공예품이라기보다 미nie품, 누가 만든지 모르는 이런
어너니머스 디자인이라고 하죠. 누가 디자인한지 모르는,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는 이런 소박한 미니예품을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 많이 모았었어요. 우리나라 미니예품도 예쁜 게 너무 많아서 많이 모았었는데 아이들 장난감 통 속으로 들어간 것도 많고요. 부서진 것도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전통적인 거, 미니예품, 공예품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디자인도 좋아하지만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진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런 바구니도 좋아하고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뭔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런 중고 가구를 사는 이유는 중고 가구가 가진 그 손때 묻은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삐까번쩍한 새 것보다는 이렇게 묵직한 아름다움을 가진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생기는 걸 되게 좀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버려지는 가구들에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집으로 많이 데리고 왔는데 이제 집이 좁아서 이제 못 가져오죠. 그리고 요 조명도 요거는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조명인데요. 이 역시 당근에서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쓰레기를 되도록 남기지 않으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중고 가구, 중고 물품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 안에 정말 보석 같은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발견하는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 액자도 우리 동네 산책하다가 누가 버리신 거를 주워온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죠? 그 안에 상장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그걸 빼고 그림을 넣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가 발견이 된 것 같죠, 그죠? 나중에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책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을 고르라면 저는 요거,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아이고, 네, 요 책이에요. 이 책은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벽이라고 할까요? 트라우마? 그런 거를 극복하게 해준 책이에요. 자기계발서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콰이어트, 이 책도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책이에요. 작년에 읽었는데 제가 외향인과 내향인 둘 중에 고르라면 완벽한 내향인입니다. 내향인에 대한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확 깰 수 있는 계기가 된 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향인이구나. 하지만 내향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가진 장점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도 되게 좋아해요.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이거는 이제 큰 병을 앓고 명상을 하게 되신 분의 이야기인데 저도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명상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명상하면서 나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가득한 책이에요. 또 이 책을 쓰신 분께서 시인이세요. 그래서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새벽에 읽기 좋은 책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메모를 좋아해서 메모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읽은 책은 그때그때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메모에 대한 책은 평생 가지고 있고 싶어서 한 20권 정도 되는데 책장 아래에 묻어두었습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 네, 그래서 이런 책들 그리고 메모에 관한 책들을 가지고 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향인이고요. 저는 내향인인데 성장하고 싶은 성장욕이 엄청 커요. 그리고 마음이 좀 많이 아픈 시간이 있어가지고 명상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앞으로도 마음을 잘 돌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향인, 성장, 그리고 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메모. 이런 키워드들로 나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은 책들을 이렇게 골라보면은 그 안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최근에 브랜딩에 대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실체를 만들어내야 되더라고요. 문구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서 나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제 방을 천천히 둘러보니까 저는 그렇게 막 물건에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오래된 물건들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없음 말고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미니멀리스트에 가깝거든요. 실제로 저는 옷도 진짜 거의 단벌 신사에 가까운 아주 미니멀하게 입고 다닙니다. 옷이 몇 개 없어요. 유일하게 가구나 책은 좀 사서 모으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내 방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키워드들이 몇 개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마인드맵을 그려볼 거예요. 마인드맵은 다음 시간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수집 성공적인 것 같죠, 그죠?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수집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이상한 룸투어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출근하러 갑니다. 안녕. 단단히 여러분 안녕 해봐요. 단단히 여러분 안녕. 안녕 잘하잖아. 안녕 해봐. 안녕.